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A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 타이산 원자력 발전소 관련해서 CNN이 뭐 방산 유출이 있었다 이런 기사가 대대적으로 나왔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배경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중국의 원자력 수준 어느 정도인지, 또 지금 최근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상황이 되게 높아지고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중이 전쟁하면서 중국 굴기라는 말 많이 나오는데요. 네. 굴기는 이제 뭐 산 같은 것이 이렇게 휘몰른다는 얘기죠. 네. 경제 굴기, 군사 굴기, 과학 굴기 뭐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듣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화성에 그 달 착륙하는 중국의 우주 굴기 한번 다뤘고, 네. 또 이제 남중국해 해양 굴기 한번 다뤘는데, 지금 원전 굴기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원자력 어떻게 됐냐를 한번 보면,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원전 국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가요? 뭐 중국이 쓴다기보다는 이제 외부 외부, 세계들이 외부에서 그렇게 많이 약간,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의 비중이 5%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75%가 다 화력 발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대부분이 석탄 발전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타이완이라고 그 산서성의 태원이 뭐 이제 세계적인 석탄 산지고, 거기 이제 화력 발전이 제일 세죠. 그래서 하여간 75%가 이 정도인데, 원자력 발전 비중은 3월 말 기준으로 4.85%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전체 전력이 이제 뭐 1조 9천 정도 되는데, 원자력은 926억 정도, 킬로와트 정도, 그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원자력 발전이 계속 커집니다. 이게 비중이 뭐 738억 킬로와트에서 지금 거의 10년 사이에 3,481 정도 됐으니까 뭐 한 5배 정도 커졌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은 이 원자력 발전을 계속 좀 늘리는 추세예요. 네. 그래서 지금 49기를 지금 금년 4월달 기준인가 운행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100기 정도,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더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전체 19개가 있고, 거기에 있는 이제 원자로는 4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뭐 전경입니다만은 바로 이제 이 바닷가에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원자력 발전소 19개, 총 49개 원자로가 이제 리스트가 있는데요. 이번에 그 연료봉이 손상돼서 가스가 누출이 됐다고 하는 태산 핵 발전소가 바로 제가 박스를 쳐놓은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많은 발전소 중에서 요 중에서 지금 하나가 그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이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 주로 어디 있냐를 보면, 지금 여기에 그 파란, 왼쪽 사진에 파란색의 그 요렇게 올라와 있는 거, 요것이 핵발전소입니다. 보시면 전부 동부 연안 해변가에 다 몰려 있습니다. 여기가 또 사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몰려 있는 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력이 많이 필요한 데니까. 그래서 여기에 다 몰려 있고, 그래서 네. 이것은 이 동해안에 많이 몰려 있는 이유는 이제 식혀야 되니까. 네. 물을 많이 써야 물이 되니까.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 다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 중인 거가 13개가 더 있습니다. 다 그쪽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중국은 앞으로 지금 2030 향후 10년 동안에 한 100개 정도를 지어서 원자로를 이 전체 전력 발전에서 한 10% 정도 네. 이걸 이제 여기서 갖고 가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보다도 원자력 발전소가 한 2배 정도 많아진다는 거죠. 지금 현재 점유율 5%니까 그렇죠. 단순 계산으로도 한 10%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산화를 이제 거의 해서 한 95% 이상의 이제 기술을 확보를 했고, 네. 그리고 요즘 뭐 우리도 많이 얘기하는 소형 원자로라든지 또 고온 가스 냉각로라든지 물이 필요 없는 네. 뭐 이런 기술도 중국이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10년에 그 뭐 원자력이 대부분이겠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한 2% 되는데, 지금 2030년에 한 10% 정도 가는 것이 목표고,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거 도대체 원자력을 누가 하냐는 건데 이거는 국가가 지금 합니다. 네. 국가의 세 개 사업장인데 원자력 공업그룹, 원자력 발전그룹, 중국 전력투자그룹, 그 CNNC, CGN, SPIC 요 세 개 그룹이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요 세 개 그룹이 각각이다가 그 설계하고 시공하고 운영하고 그 해결료를 관리하고 요거를 다 따로따로 다 합니다. 그래서 세 놈이 경쟁한다고 사실은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다 역량이 다 있는 데를 세 개를 약간 이제 그렇죠. 같이 쓰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중국이 땅덩어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제 31개 사실 나라라고 봐야죠. 성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지역별로 나눠서 중국은 철도 같은 경우도 보면 물론 이제 지금 합병을 했지만 중국 북차하고 남차가 따로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를 놓을 때 저 하얼빈은 예를 들어서 영하 30도고 이 밑은 영상 30도면 온도에 따라서 철길도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쪽에서 철도 건설하는 거하고 남쪽처럼 온도가 높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의 철도 건설은 완전히 다른 스토리라는 거죠. 그리고 남쪽에 예를 들면 칭장공 같은 경우는 해발이 5,000m에 거기다 철도를 건설하는 거. 찐창철도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하고 이제 이 고속철. 그렇죠. 네. 상해에 있는 그 해발 1m의 고속철 건설하는 거 완전히 다른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차도 북차하고 남차하고 갈라놓듯이 이제 전력도 그런 식의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수출을 하는 것은 네. 요 회사들이 서로 협력해서 합니다. 수출은 협력해서. 그래서 화롱국제 원자력 공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중국의 그 중국도 원자로를 수출합니다. 발전소를. 네. 그 회사는 바로 이제 중국 원자력 그룹하고 이 원자력 발전 그룹이 각각 50%씩 돈 내 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 또 요 세 개 회사가 수출 산업 연맹을 만들어서 또 같이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왜 나눠져 있고 왜 함께 하는지가 이해가 딱 되네요. 말씀 그렇습니다.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데들은 국유자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국가 기업을 다 통제하는 것이 바로 국자위죠. 네. 그리고 이제 수출을 할 때는 화롱국제원자력기술 얘를 통해서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자력 공업 집단에는 그 설계, 시공, 운영, 뭐 연료 처리까지 다 하는 일관 회사가 있고 나머지 회사들도 똑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실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이미 파키스탄에 이 원자로를 수출을 했어요. 발전소를. 파키스탄은 핵보유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그 나라가 선택했다는 거는 좀 기술력 인정받았다는 것 같은데. 뭐 네. 그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파키스탄에 이제 4개를 건설을 지금 했고 네. 또 추가적으로 더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중국이 지금 그 전 세계에다가 그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는데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주로 이제 중남미 후진국, 아프리카, 네. 뭐 이제 동남아에 좀 못 사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영국이 있고요. 네. 특이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출을 지금 2018년인 통계가 나면 한 37개 나라한테 이제 협정 맺고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요것은 크게 보면 1대1로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1대1로 연성국가들의 전력 부족 또 이제 1대1로의 큰 그림은 교통하고 이제 도로 항만을 건설해 주는 건데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철도예요. 네. 근데 그 철도가 이제 전기철 이 전철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하려면 전력이 인프라가 또 전력이 인프라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후진국은 뭐 전력을 공급할 능력도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중국이 원자력 발전을 고속철도를 놓으면서 같이 이제 공급을 해버려요. 패키지네요, 패키지.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할 때 그 후진국은 돈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계속 비난을 받지만 1대1로 공사를 하면서 자기가 돈을 빌려줘서 건설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빌턴 트랜스포 그래서 도로를 건설하고 나서 거기서 나는 수익을 이제 30년, 뭐 50년 이렇게 이제 회수를 하는데 뭐 후진국에는 도로 이용을 할 때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네. 요금을 낼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담보를 잡고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못 갚으면 이제 중국가가 되는 그게 이제 부채 함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중국이 이런 원자력 발전 기술 수준이 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산업 인프라 플러스 금융이 같이 나가는 겁니다. 네. 금융 패키지가. 그리고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런 금융을 해줄 수 있는 경제성이 안 나가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 없는 거죠. 투자를 할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중국은 전략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이 금융 패키지로 이제 돈을 줘가지고서 생산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해외에 그 가동하고 이제 건설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표에 나와 있는데요. 파키스탄에 가장 많이 나갔고, 지금 루마니아, 아르헨티나, 영국, 터키 여기에 이제 중국산 원자로를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의 근본적인 뭐 이유는 바로 기술 수준이 엄청 높다기보다는 금융 패키지가 같이 들어가는 이제 뭐 영국도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이제 그래서 간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우리도 뭐 북한하고 뭐 소형 원자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소형 원자로도 중국이 개발해서 이란하고 수단에 이제 수출을 이제 트라이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물이 필요 없는 고온 가스로 같은 요런 것도 남아공, 사우디, 인도네시아, 브라질 여기도 이제 수출을 하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양하게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후발국이지만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원자로를 49기나 건설을 해봤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미국이든 프랑스든 뭐 이쪽하고 협력을 하면서 기술이 쌓인 거죠. 그리고 그거를 금융 패키지하고 엮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해외에다가 수출을 하는. 그것도 1대1로와의 또 연관성도 있고. 그렇죠. 예. 아주 전략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1대1로의 필요성이 바로 도로, 철도인데 네. 그 철도의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해서 발전소는 필히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대1로 지역은 많은 지역이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네. 육상 실크로드 같은 경우는 물이 없죠. 바다가. 네. 아. 그래서 아까 방식이 다른 게 필요한 게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까 보셨던 그 고온 가스로 이게 냉각시키는 네. 이제 그 바닷가해가 아닌 육지에다가 원자로를 짓는 그 기술, 이걸 이제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이미 상당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2030년에 이 목표가 전체 발전량의 10% 그리고 그 지금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원자로가 더 많아진다, 그렇게 볼 수 있고. 플러스 수출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국에서 만약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냐. 네.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중국이 가동하고 있는 원전 중에서 거의 뭐 대부분이 우리로 치면 서해, 중국으로 보면 동해, 이제 거기에 포지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한 120개 측정소를 통해서 방사선 날라오는 거를 이제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도 지금 여기 보시면 한양대인가? 네. 거기에 지금 방사선 측정소가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해안 지역에 주로 포진해 있고, 그리고 중국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륙에 그런 물로 냉각을 안 해도 되는 이제 이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서 내륙에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절대 다수는 해안에 바닷가에 있다. 그리고 발전량을 보면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늘고 있고요. 발전량, 송전량 다 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타이산 뭐 원자력 발전소의 그 방사능 누출이냐 가스 누출이냐는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보면 이 전 세계적인 그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나를 보면 다 바닷가에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맞닿은 이제 서해 쪽에 다 있죠. 그리고 지금 일본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굉장히 원자력 발전이 많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진짜 위기는 뭐냐면 바로 지진 발생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왼쪽 차트가 이제 주요 아시아에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대인데, 요 지역하고 지금 원자력 발전소 분포하고가 아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이 뭐 동해안은 지진대는 아니지만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완벽한 지진대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이 지진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지진하고 해일이 원자력 사고의 가장 큰 문제고, 후쿠시마 이제 원자력 사고가 바로 이 대표적인 그 상황이죠. 그렇죠. 규모 분화되는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이게 이제 리키지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원전 사고는 그 자체의 어떤 노후화나 이것보다는
지금 이제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게 훨씬 이제 높았던 거죠. 네. 안전관리보다는 자연재해는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건.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앞으로 이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지금부터 2배 이상의 원자력을 늘리냐 그러면 지금 위에 지금 보시는 차트가 지금 현재 지도예요. 네. 근데 문제는 만약에 해발이 20m만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지금 그 파란색으로 되는 것이 물에 잠기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상하이부터 시작해서 동부 연안이 다 물에 잠겨 버립니다. 아. 그래서 이제 CO2와 관계가 있는데 네. 지금 기후 협약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도 만약에 이제 남북극의 이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20m만 만약에 높아진다고 그러면 중국의 주요 도시 베이징까지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 5m 정도만 없어져도 지금 상해는 물에 잠기게 되고요. 20m 정도가 되면 천진이 물에 잠깁니다. 그리고 장수성이 다 물에 잠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40m를 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북경까지 다 이제 물에 잠겨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m 가면 뭐 중국의 절반이 다 물에 잠기게 되고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내재적인 무슨 에너지 확보도 물론 중요하고 또 기후협약에 2060년까지 이제 탄소 제로를 하겠다는 이유도 자기 내부적으로 놓고 보면 국토가 사라질 수 있는 위험 이게 인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국 자체의 문제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전 세계 CO2 발생량이 거의 40% 가까이를 중국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게 발전소의 문제를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인류한테도 욕을 먹지만 자기네 이 국가의 운명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계속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40m, 60m로 해발이 높아진다고 그러면 중국의 주요 도시는 다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원자력 말고 또 하나가 이제 해법 중에 하나가 셰일이죠. 뭐 청정 가스니까 그럼 이제 공해 발생도 훨씬 주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전 세계에서 누가 셰일 가스가 제일 많냐 그러면 매장량으로 보면 중국이 1등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2등이고요. 주로 개발은 미국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되면은 사실은 원자력 같은 리스크한 거 말고 천연가스를 쓰면 이제 이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줄이고 청정 에너지를 쓸 수 있는데 왜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되냐 그러면 셰일은 이게 그 돌 밑에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부안에 있는 적벽강 그 돌 이런 돌 밑에 그 이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게 파내는데 굉장히 힘이 드는 거죠. 이게 이제 셰일인데 네. 그 돌이 이렇게 생긴 거죠. 요 돌 밑에 있으니까 가스가 안 나가고 그 밑에 이제 잠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뽑아내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셰일 같은 경우는 지하에 한 4km 정도 수직 시추를 하고 거기에 구멍 뚫어서 수압을 물을 집어넣어서 안반에 균열을 내 가지고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가스를 뽑아내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미국이 한 14.2조 이제 입방미터인데 중국은 36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가까운 이제 2.5배 이상의 매장량을 갖고 있음에도 이거 개발을 못하는 이유는 바로 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수압 파쇄법을 써야 되는데 물을 집어넣어서 이제 압력으로 이 돌을 깨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어디에 위치해 있냐를 보면 제일 많이 지금 중국에 이 위치해 있는 데가 셰일가스가 이 올더스 내몽고 지역하고 왼쪽 맨 끝에 있는 그 타클라마칸 사막 네. 이쪽 지역이 내륙 지역에 셰일가스가 많이 내장돼 있어요. 물이 없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물 때문에 지금 네. 보시면 바로 요 지역 이 타림지하고 네. 이게 올더스 뭐 이제 중가 분지 이 지역에 이제 쓰촨 분지 여기인데 여기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셰일을 수압 파쇄법으로는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그걸로는 중국은 해결이 안 돼요. 다른 기술이 있지 않는 한. 그래서 네. 이제 물을 쓰지 않는 걸로 가든지 아니면 동해안에는 물을 저 타클라마칸 사막까지 내몽고까지 끌어들이는 거죠. 예. 경항대운하 만들듯이 지금 중국이 이제 그런 것도 사실 계획을 해요. 그 바레만에서 운하를 뚫어가지고 네.
그 내몽고를 통해 가지고 타클라마간 사막까지 물을 대는 작업.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건 아닌 것이 지금 뭐 리비아니 뭐 이런 중동 국가들이 네. 이 바닷물을 정수해서 그 내륙까지 끌어들이는 두산 쪽은 잘하는 거잖아요. 담수화 작업. 그렇죠. 그거죠. 근데 중국 기술이면 뭐 충분히 뭐 이 수로 만드는 건 할 수 있고 있는데 이제 거리하고 이게 뭐 3,000km가 넘으니까 네. 엄두가 잘 안 나는 거죠. 에너지는 중요한 게 또 효율이 중요한데 이게 고병으로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원자력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그런 네. 리스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소는 계속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지금까지 뭐 다양한 상황을 보면서 중국의 원자력 수준을 얘기해 봤고 저는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중국의 고속철도 굉장히 발전됐잖아요. 사실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고속철이 발전했지만 그거를 기반으로 또 수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이 원자력을 상당히 많이 개발하고 그것을 또 수출로 이어가고 그게 또 하나의 일대일로 패키지로 활용한다는 점에 상당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원자력 사고는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럴수록 우리가 더 많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을 지금 수출 산업화하기 때문에 네. 이 투자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얘들의 이제 속도가 이제 고속철도도 프랑스라든지 독일 여기 기술을 갖고 와가지고 불과 뭐 10년 안에 국산화해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국가적인 지원 또 엄청난 시장 네. 그리고 이제 사람 이게 같이 가는데 사실 원자력 발전도 우리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원자력을 뭐 중단시키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문제도 있고 네. 환경 문제도 있고 또 이제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한 국토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엄청난 에너지 수요를 단순한 태양광 같은 리사이클링 에너지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것을 그 산업화 시키는 거 이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하신 일대일로 지역이라든지 또 엄청난 이제 외환 보유고를 이제 뒤에 배경으로 하는 소위 말하는 벤더론을 같이 제공하면서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산업이 국제화가 굉장히 빨리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원자력이라는 게 뭐 프로젝트가 몇십 조짜리잖아요. 네. 그래서 한 건이 맞았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 장비, 소재 회사들은 엄청난 이제 수혜를 받게 되는 그 역시 거죠. 밸류 체인으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1대1로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6년 전인가요? 중자 들어가는 기업들이 다 폭등을 하는 네. 중국 중철 뭐 하는 그런 것처럼 이제 원자력 발전도 그런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촬영 전에 소장님께도 질문 드렸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풍력과 태양광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탄소 제로라는 이 대전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풍력과 태양열 에너지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원자력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우리가 또 간과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